예,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에게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부승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뭐 사상 최대로 올랐다가 또 사상 최대로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닥 정치권을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로 뉴스닥 문을 먼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해서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지 마라.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사법부가 이 정당 일에 관여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먼저 서왕진 대표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좀 씁쓸한 기분이었는데요. 예. 다시 또 정치 영역 중에 하나가 사법부한테 넘어가는 사법화 하나의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윤리는 정당 대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독립적인 영역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데 너무 뭐 특정한 정치적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한 결과를 사법부가 교정을 정상적으로는 했는데 예. 사실 갈등 조정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그걸 다 사법부한테 넘겨서 판정을 받다 보니까 사법부가 정치보다 입법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또 원인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권이 그렇게 갈 일이 애초에 그렇습니다.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뭐 우리 서 원내대표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이 비상식적인 거,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경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는 진짜 독립기구잖아요. 예. 어느 누구도. 물론 뭐 윤리 심판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장동혁 체제 그리고 이제 국으로 친송받는 위원장이 뭐 임명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당사에 있어서 예. 이런 제소 문제를 가지고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는 것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상인데 드문 일이죠.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 그리고 뭐 윤리를 포함한 지도부 자체의 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한 거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사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그렇죠. 뭐 일단은 이 배현진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 억울함을 사법부에밖에는 호소할 할 데가 데가 없잖아요. 없었으니까. 이의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고 너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 되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된다. 평소에 강한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부승찬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이 문자라도 고맙다고 한번 넣어줄 것 같은 아니 생각이 납니다. 배현진 의원을 왜 자꾸 그래서 이제 또 문자 폭탄 날라오게 하십니까?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역시 가처분 절대 배현진 의원을 두둔한 건 아니라는 부승찬 의원의 국민의힘의 강조가 문제라는 거죠. 있었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이건 그동안 결석을 오래 해서 지금 한 방 매기시는 거예요. 형식과 원칙이 문제라는 부승찬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문자 폭탄 나오면 제가 비난을 하도록 그렇잖아도 해서 문자 폭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알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도 사실 가처분 소송을 냈잖아요.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나요? 다 다음 주에 다 다음 주에. 예. 사실 저는 이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좀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가 이렇게 사법의 영역으로 자꾸 넘어가는 게 옳지 않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기도 한데 근데 저는 분명히 어떤 그 윤리위가 무슨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현실은 예. 반드시 문제가 있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원 징계도 헌법과 법률 규정 위반 등 재량권 한계에서 벗어난
징계는 위법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 사례를 들면서 이거는 균형을 어긋난 징계 양정이고 상대방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이거는 정정돼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뭐 그 당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든가 그 당의 방향 노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의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죠. 정당 내부에는 언제든지 그렇죠. 주류 비주류가 있는 거고 비판과 반비판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건 당대표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에 어디다 감히 뭐 이런 예.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해. 이거 군사정권에도 못 들어봤던 얘기를 2025년, 26년에 하고 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그 가더라고요. 말씀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징계를 받을 때 네. 당시 윤리위원회 결정에서 당 대표는 당원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됐으니 당원들 자유주의 총합인데 그 총합을 모욕했다라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됐으니까 국민 자유의지의 총합이니까 절대로 대통령은 비판하면 안 지금 된다. 장미호 대표가 제일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거 이게 심각한 거는요. 이게 파시스트들의 논리거든요. 예. 이게 히틀러 때도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게르만 민족의 자유의지의 총합이 히틀러다. 예.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와서 그런 얘기를 쓰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알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다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저희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법원이 이렇게까지 관여하는데 헌법 바깥의 판단을 윤리위에서 하니 법원이 징계를 그거를 배현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인 거다라고 하고 앞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박순봉 기자가 뉴스연구소에서 친한계가 따로 배현진 의원 징계 가처분 받아들여진 거에 대해서 따로 뭐 움직임을 할 건 없다라고 얘기하던데 그 배경을 잠깐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아니 움직임이라는 게 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사안은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처럼 정치적 숙청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윤리위는 그 윤리위원장은 해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무감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리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예. 해임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임돼야 지금 제가 이제 제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전직 최고위원 그리고 그 서울시당 위원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서 징계하고 제명하고 했던 저 정치적 그 숙청 칼날로 사용됐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을 임명했던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뭐 집단적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각자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이번 주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탄 집회입니다. 지난 3월 3일 날 국회에서 시작해 청와대 앞까지 도보 행진을 했는데 집회 신고를 미리 안 해서 피켓도 못 들고 구호도 못 외쳐서 이게 산뽕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고도 행진을 하다 보니 윤어게인 세력들이 현수막을 자기들끼리 좀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따라가면서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 흡수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부승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도부가 어떤 지침 같은 게 전혀 안 먹히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80여 명 정도가 뭐 국회의원들도 참여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점에서는 5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집회를 안 해봐서 그런가? 찬바닥에 안 앉아봐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집회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부터가 문제죠. 그다음에 뭐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발표된 거는 훨씬 이전에 2월 말경인데 이게 집회와 관련된 거는 이제 3월 3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해외 순방 나간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또 마이크를 잡고 뭐 대통령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집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일사불란, 예. 체계적, 기획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뭐 통보도 늦고 예. 그다음에 이게 집회를 하면 로텐도올 따뜻한 데만 찾더라고요. 예. 예, 추울 땐 따뜻한데, 추울 땐 따뜻한데. 예, 더울 땐 추운데, 차가운데 이런 집회 양상을 보여요. 그리고 천막 농성을 할 때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24시간 농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 거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음.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집회를 안 해요. 예. 그리고 그냥 퇴근 시간 되면 다 사라져. 이런 것들 보면 의지가 없다. 의지가 약하다. 예. 일단 뭐 집회 신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웬만한 집회 주최자들은 집회 신고가 다른 데서 먼저 돼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이 자리 선점하는 경쟁까지 할 정도인데 그렇죠. 이거 신경을 아예 못 쓴 것 같아요. 뭐 요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뭔가 좀 기본 질서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사실은 정당에서 장외 집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당원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참여해서 힘을 좀 모아줘야지 이 집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 윤어게인 세력들이 막 몰려오니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예. 점에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국힘의 상황을 전형적으로 보였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사실은 집회를 한 이유 자체가 이 사법 독립하고 헌정 수호라고 하는 이제 핵심 메시지였는데 사실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죠. 사법부 독립과 헌정 예. 수호라고 하는 게.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걸 들고 장애 집회를 한다, 청와대 항의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적반하장이고 뭐 묻은 개가 뭘 나무라는 격이어서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근데 뭐 여러 가지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위 자체가 이제 조롱이 돼버리는 바람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전혀 국민들에게 전파되거나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서항진 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메시지도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사법 그 3법 그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재판소원제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심사나 숙이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는 뭐 오랜 국민의 수건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법 왜곡죄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재판 소원제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언제 국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염원을 했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심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먹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만 얘기하면 야 니네는 윤석열 패거리잖아. 너 윤석열 비상계엄이 옳다며 부정선거라며. 근데 왜 선거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본인들도 되게 민망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두둔하면서 법 왜곡죄나 재판소원제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따지려니 마치 살인자 두둔하고 옆에 서서 절도를 뭐라고 하는 듯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중립적 표현 쓰 절도라뇨. 그렇게 주장하는 아니,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절도라뇨. 아니, 살인죄와 비교를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다. 보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존재하잖아요. 예. 상권 분립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나 입법부는 예. 선거나 제도론을 통해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법부는 절대 권력이 맞죠. 네. 그리고 절대 권력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죠. 그러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예.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 권력에 대해서 선출이건 뭐 임명이건 간에 예.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간 사법부는 그게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사법부에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법부를 견제할 게 없었다. 없었죠. 예,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이번 계엄을 통해서 사법부는 적나라하게 예. 우리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에 대해서 책임짓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게 뭐냐? 국민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고 그럼. 법은 국민의 상식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사법개혁 3대 개혁이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그걸 절도로 하시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치 중립적이려면 사실 절도라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걸 빼먹었어요, 제가. 예. 사실 부승태 의원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당연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논의와 좀 충분한 토론들이 여러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까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논쟁을 해야 될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상실했다는 점이 하나고 사실은 사법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발생시킨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또 직위원 재판장 등의 어떤 행태 또 결정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국민들한테 인식하게 해줬는데 예. 스스로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 이런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게 더 핵심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법부도 견제의 필요성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 왜곡자나 이런 거는 수기 과정이 좀 약해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만 일단 전해드리고 일단 거기에 대한 지적을 야당이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고 있다라는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주제를 던지면 여기 정치 리서치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상한가 하한가를 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장동혁 대표와 대안과 미래 국민의힘 내부의 쇄신파라고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대안과 미래에서 사실상 포기 선언을 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쇄신을 계속 요구했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따로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도 일정 있다. 약간 화난 표정으로 나가버렸어요. 이 면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요게 일단 이 면담 자체입니다. 상한가 한가 편말이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상한가입니다. 편말을 좀 들어주시면. 네. 면담 자체요? 면담 자체. 면담의 결과를 봐도 되겠죠. 결과를 봐야 돼요. 예. 면담 결과. 네. 상한가다. 네. 그러면 상한가 조금 나중에 듣고 상한가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 아니 면담 자체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대안과 미래가 개혁 세력이었잖아요. 당내 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개혁 세력 25명으로 구성된 초재선 의원들이었는데 거의 그냥 포기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떠난 거예요. 나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다. 여기다 투자 못 하겠다라는 예. 식으로 하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서 망하면 망한 대로 책임지시고요. 자기가 안 망하게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이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25명이 야 우리도 해산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막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선거 앞두고. 예, 지금 김재원 의원이 최고가 지방을 경북도지사 하기 위해서 지방을 돌고 있는데 그 짤이 막 돌고 있어요. 영상들이 돌고 있는데 들어봤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뭐 하는 거냐고. 경북이었습니다. 예, 거기가. 경북이요. 예. 경북도지사니까 예. 거기서 막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장동혁 지도부 뭐 하는 거냐고 한동훈이는 왜 쫓아내냐고 그런 얘기들이 그냥 상인들이 막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경남에 있는 의원들도 방에다가 막 올려서 이대로 가면 우리 큰일 난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와 그 지도부에서는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그냥 내 갈 길대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결과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이어서 콘크리트로 봄을 막지는 못합니다. 못한다. 아무리 장벽을 세워놔도 어쩌려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서왕진 원내대표님도 하한가를 주셨습니다. 네. 대안과 미래 그 대표격인 이성건 의원의 네. 말이 아주 함축적인 것 같은데요. 토론을 통해서는 결과가 나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어. 판단했다고 예. 이성근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더 이상 뭐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느낀 것 같고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변화가 필요했을 텐데 그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은 예. 지선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책임론만 장동혁 대표한테 확실하게 이제 넘긴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유일하게 상한가를 주신 이게 주승찬 주체가 의원님은 이 주체가 그냥- 이게 주체가 누구냐 제가 관점에서 면담 봤을 때는 자체에 대해서 예, 예. 다양한 아니, 의견을 그러니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에서 봤을 땐 상한가죠. 음. 뭐냐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나 보면 예. 이제 볼 건 본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했다. 예.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준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견제를 하고 이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 뭔가 단일 대우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 그래서 대안과 미래라는 이 세력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줄 거라는 바람이 있었잖아요. 예. 모두가.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어. 아니 그냥 뭐 이 전체적인 노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지도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간다. 음. 맡겨보기로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예상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는 소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대안과 미래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죠? 예. 이게 이 윤호개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닌 거고. 그게 그러면 드러났다는 이제 거죠. 뭐 판명됐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뭐 해체가 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라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승찬 의원님은 국민의힘이 곧버스에 투자한 포지션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버스가 아니에요. 네, 곧버스에 투자한 포지션에서 말씀을 해줬다고 이해하면 상한가 편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은 아무래도 투쟁 전략이 좀 더 선명하죠. 선명하고 예. 또 부승찬 의원은 군사 전문가잖아요. 예. 만약 내가 대안과 미래의 어떤 책임자다. 예.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이게 보면 전략을 짜서 이제 극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에너지원이 있거든요. 예. 에너지원.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으로서 공당으로서 어디에 지난번에 빨대론 얘기했었는데 어디에 빨대를 꽂을 것이냐. 그래서 그래서 어디에서 뽑을 거냐. 얻고 이거를 여론을 집중시킬 것인가. 예. 국민의힘은 그거에서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 통상적으로 에너지원은 상대에서 찾는 거거든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만 공격했잖아요. 예. 이게 에너지원이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에너지원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예. 이런으로써 지지율이 일정 정도 확보가 되는 이런 게 있었다면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뭐 추후에 얘기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에너지원을 자기 사람들한테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아니 뭐라냐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장동혁 지도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대한과 미래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사법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집중시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자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고갈된 주유소에서 기름 내라 하는 이런 방식이 돼버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지금 말씀 이제 대안과 미래가 오히려 그렇죠. 정부의 어떤 실정이 만약 그런 보이는 예를 외국제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공격을 했어야 된다는 아,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선명하게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 적고 있다가 중간부터 안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좀 예. 이게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땐 나쁘지 않죠. 지방선거도 앞두고 예. 있고 대한민국과 미래가 국민의힘은 이런 세력도 있고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빠르게 전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로 가고 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예.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여론을 모아야 되는데 집중시켜서 지방선거에 승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이 핵심 아젠다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안과 미래도 별 볼 일 없다. 결국은. 역시 민주당이 여유가 있네요. 국민의힘 전략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고민을 하실 정도. 네. 안 될 그러면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중간 광고를 듣고 그다음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갑니다. 부산 구포시장에 네. 김정일 최고님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상한가 한가 우리 정치 폴리틱 리서치 애널리스트 분들의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저기 둘 다 아까실 아, 그래요? 거야. 어떻게 보합은 알아요? 없어요. 보합. 보합도 있어요. 이게 편말로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보합이죠. 네. 부산행 자체에 대해서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말을 들어주십시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만 하한가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과 김종혁 최고위원은 상한가를 주셨습니다. 부위원님 선택은 늘 의외네요. 아니 이게 예,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떤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여론이라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여론이라는 건 뭔가 예. 그러면 여론을 볼 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마이크 잡고 떠드는 것보다는 지지 세력이 있는 데서 우선적으로 여론을 듣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도 이제 결의에 찬 얘기를 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나서보겠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의 결단이거든요. 예, 결단이고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 물론 제명됐지만은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권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본다는 입장인 거고. 예, 그리고 물론 이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보여지기 때문에 상한가를 준 거고요. 음. 만일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못했다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구 부산을 선택한 건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국민적 요구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적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 일단 그러면 부산의 한동훈 지지층,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 많은 곳에서 세를 과시하는 전략. 이런 그렇죠. 것도 세를 괜찮아. 과시하는 전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 예. 이런 포인트로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상한가다. 저는 그다음에 이제 김종혁 최고위님은 친한 게 핵심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재촉 사유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저는 뭐 그런 시도 자체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번 경험이 있죠. 아주 구름 인파 꽤 놀라운 정도였던 총선 앞두고 부산에 갔을 때. 뭐 보여줬는데 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소위 어게인을 기대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남의 민심이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영남 유권자들은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와 애정을 가지고서 쭉 지지를 해줬는데 윤석열을 뽑을 때만 해도 그런 정도의 후보나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예. 그 이후에 볼 때 영남 유권자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전 대표는 그 시기에 사실상 2인자였고 황태자였단 말이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이렇게 대립각에 서서 다른 보수의 어떤 아이콘처럼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예. 영남 유권자의 기억 속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정권을 만든 핵심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싸늘한 민심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저기 송영진 원내대표님 말씀하실 때 손가락 간절을 꺾으시니까 약간 이게 이틀 막 분위기가 돼요. 지금 구성찬 의원이 그랬으면 상당히 위협이었을 텐데. 황교안 원내대표님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뚝소리를 내시니까 제가 긴장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 황진 대표님의 희망사항인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 어느 중진 의원이 그 영남은 외부인들에게 상당히 배타적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보수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의 중진들이나 영남 의원들이 마치 대구나 부산을 자기들의 안방, 텃밭, 밥그릇 개인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뽑아줄 것이니까 딴 사람들은 이거 겉으로 오지도 못해, 건드리지도 못해. 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결국은 그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존재로 그래 축소시켰던 거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대구에 가서 그 구름 인파를 몰고 왔던 거나 이번에 아마 부산 구포시장도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거는 이런 선언이에요. 영남 당신들 거 아니다. 대구 유권자와 부산 유권자가 예. 그냥 당신들의 개인 소유물들 아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무슨 어디 지역 뭐 어디 출마 물론 그런 것도 계산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보수가 이렇게 특정의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의 이 지역 출신의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볼모처럼 잡혀 있는 거 그거 안 됩니다라는 사실상의 선언인 거죠. 예. 사실은 어느 지역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텃밭이다 이 표현도 사실 그 지역 유권자에게는 불경스러울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너무 고정화돼 버리면 사실 정치가 또 발전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일단 그런 걸 먼저 강조하고 물론 거기에는 어떤 전략적인 개선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북구갑에 있는 구포시장에 방문하는 계획이라는 거. 아니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자갈치시장은 안 가시고 아니요 굳이. 부산대역에서 이제 해피워크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저 장전역까지 거기는 또 북갑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부산입니다. 북갑 근처로. 예. 근데 거기서 한 30분 떨어져 있어요. 차로.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거기를 그런 시장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지지자들이 처음에 설을 앞두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도 홍보도 할 겸 그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그 물건을 팔아주자라고 대구에 있는 지지자들이 먼저 얘기를 했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도와줄게 라고 해서 설 때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거 맞네. 우리가 그 뭐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했지만 아니 무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주가가 뭐 폭등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계속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통시장 살리는 운동에 동참해 보자라고 해서 서문시장 갖고 구포시장 갖고 다른 시장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기 우리가 노력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예. 김종혁 최고 말씀 들어보니까 북구갑이 상당히 유력하시네요. 한전 비대위원장님은. 어디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궐이 어디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또 물건도 사고 하니 한동훈식 지역화폐 정책이 되는 거네요. 지금 지역 도는 게. 그 대구에 가봤더니 서문시장 상인들께서 엄청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저는 서울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대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더니 뭐 김종혁 이제 너 욕본데이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느꼈어요. 이게 경북의 민심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구나. 더 이상 이분들 우리가 맨날 찍어준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부당하게 정치적 정적들을 숙청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반감들이 그
굉장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변화는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일단 지지자들이 가서 시장 물건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 시장에서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초청할 수도 있는 그런 계산도 은근히 결과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뭐 생각도 오시기를 원하겠죠. 뭐. 듭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90일 조금 안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모드에 돌입했는데 세 분께서 나는 이 지역이 제일 관심이야라고 하는 분. 먼저 부승찬 의원님은 어디가 관심입니까?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서울. 서울은 이제 경선 방식도 이제 복면가왕이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 경선 방식. 예, 예, 예. 국민의힘 경선 방식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냥 뭐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전 의원이 그냥 대놓고 오세훈에 대한 뭐 비토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경선 방식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니까 이게 유행이나 뭐 이런 거 관심도를 끌어올린다기보다도 국민들한테 한편에 웃음을 선사할 것 같다. 아, 예, 뭐 개그 콘서트를 예. 선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이 아주 이게 관심이 좀 많이 가요. 여기서 서울이. 과연 이제 경선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과 맞붙을 가왕과 맞붙을 인물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예, 이거 재밌잖아요. 지난주 우승자가 이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아주 관전 포인트가 있겠죠. 일단 지역 서울을 얘기하셨고 성황진 원내대표님은 예, 저희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선거 상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번 선거 기조를 국힘제로 부패제로 이렇게 일찌감치 설정을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경쟁이 아주 심각한 지역에서는 연대를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제 혁신 경쟁을 하자 이런 처지여서 선거 연대와 관련해서는 역시 서울하고 부울경이 제일 관심 지역이고요. 혁신 경쟁은 이제 역시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선의 경쟁을 해보는 것 이런 것이어서 그런 것들이 가장 저희들한테는 관심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원내대표로서 당 입장 생각하면 서울과 부울경에서 연대가 그렇습니다. 관심이다. 여기는 아마 이제 조국 대표가 어디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연대가 제일 관심이겠죠. 조국 대표는 뭐 사실은 선거 연대 대상이 주요한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광역 단체장 예.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은 민주진영이 좀 승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 연대가 중요한 것 같고 조국 대표 본인은 뭐 어느 상황이든 자력으로 당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살아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성진 원내대표의 말을 부승찬 의원이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계속 아니 쳐다보면서 민주당의 조국 대표는 실세. 연대가 아니라고? 그러면 혁신경쟁 호남 군산인가? 그 생각하셨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서 조국 대표는 연대가 아니다. 연대는 서울과 부울경이다. 아니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군산이네. 살아올 수도 있죠. 이렇게. 부산에서 근데 살아올 수도 있고 이게 송영길 수도권에 살아올 대표도 수도 있고. 그렇고 이게 당에 헌신하는 그러니까 큰 인물들은 예.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살아오든가 거기서 산화하는 게 예. 큰 그릇이죠. 큰 정치인이고.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매섭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가. 쉬운 지역에 가면 예. 아니 쉬운 지역에 갈 거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산은 조국 대표에게 쉬운 지역입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쉬운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이제 뭐 워낙 이 합당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스스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쉬운 곳은 하나도 없을 것 하나도 같아요. 없다. 예. 이게 저희 당의 이게 아주 칭찬인지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안 잡혀요. 한마디만 더 보태면 예. 조국 대표는 이번 이제 6월 선거에 무조건 참전을 한다. 예. 이 원칙은 아주 일관되게 밝혔었고요. 한 4월 초 정도에 결정한다는 건데 원래는 선거연대라는 게 상당히 원활하게 되면 지방선거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지역에서 역할해야 될 부분에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민주당이 웬만하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선거연대에 대해서 큰 높은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보궐선거를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건데 음. 어느 곳 하나 지금 만만한 곳은 없습니다. 만만한 그리고 곳은 없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 부분 민주당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무슨 선선하게 뭘 해줄까라는 기대감도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 대표는 어느 곳이든 나가서 어느 당을 모두 다 포함해서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성공하고 이겨서 돌아오겠다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예. 특정 지역을 무슨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경쟁은 이제 호남을 얘기하셨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 김종영 전 최고위원님은 아니 두 분이 관심 있는 이제 지역? 다른 지역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그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게 그 대구 경북의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누가 더 유리하냐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치르면 대구시장에서 김부겸 총리가 나올 경우 상당히 그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이 아마 3월 12일인가요? 예. 그 한선을 정해놨던데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냥 보면은 또 울산의 김상욱 의원 우리 쪽에서 있다가 저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뭐 여론조사 보면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잘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고 만약에 거기서 진짜로 지거나 국민의힘이 지거나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광역단체장 어느 당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큰 뭐랄까 타격이 타격이 될 될 것 같다는 거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평택의 보궐선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건 재보궐로 해서 평택에 양양자 의원이 뭐 그쪽을 좀 가려고 하다가 경기도지사 쪽으로 빠졌는데 거기가 황교안 씨가 지금 나가서 뭐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본인은 뭐 주장이 부정선거를 뛰어넘을 만큼 압도적으로 이기면 된다 뭐 이런 또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은 되네요. 예, 예. 그 말 안 되죠. 국민의힘이 그거. 보면 요번에 잠깐 오다가 이제 그 저 후보 등록 수를 한번 봤거든요. 예. 시도지사부터 했었는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상당히 한 1,900명 정도가 이제 후보 등록을 했어요. 기초의원까지. 근데 국민의힘은 900명에 불과해요. 그만큼 이제 평택도 해볼 만한 곳이었죠. 과거에는. 예. 평택을 같은 경우도 해볼 만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이 정치 지망생들 그리고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국민의힘 간판 걸고. 예, 간판 걸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예. 전체적인 분위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양당이 이제 어찌 됐든 교섭단체로서 이제 107명의 국회의원을 예. 두고 있는 당에서 이 후보 등록을 900명, 우리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냐 이거 2배 넘게 차이가 나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계속 지지층만 똘똘 뭉치면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선거에 뛰는 후보들이 볼 때는 이대로는 진다. 지는 선거 왜 나가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서울 유리한 지역 얘기했는데 서울 경선을 복면 경선으로 복면가왕 죄송합니다. 복면가왕 경선을 하겠다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요게 실제 복면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승자가 딱 기다리고 이 봉을 들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의자에 계속 앉아 있기 좀 뭐하고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으면 도전자들끼리 경선을 붙어서 그 중에 1등이 오세훈 시장이랑 붙는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상한가 한가를 한번 주시면 누굴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 복면가왕 경선 자체에 대해서요. 이게 민심이나 뭐 각자 생각하시는 거에서 어떠지만 지금 부승찬 서왕진 두 분은 하한가, 김종현 최고위원님 상한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뭐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건데 역설적으로 보면 다 같이 놓고서 경선을 하면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길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얘기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을 계속 키워줘서 몸집을 키워서 내 경쟁자로 만들어서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구나 예. 라고 생각하니까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뭐 이쪽에서 보면 야 그래도 뭐 이렇게 경선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러면서 최종으로 가게 되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예.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상한가가 될 수도 있고 하한가가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좀 쉽지 않네요. 김종혁 시간이 의원 1분 말씀하신 정도 게 남아서 뭐 일리도 있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오세훈 현 시장이 정말로 짱짱한 강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아서 예. 이미 굉장히 오래전 잊혀질 뻔한 가왕 수준이 아닌가. 무능한 굉장히 무능한
화장발 행정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 시민들의 평가가 너무 예. 분명해서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약할 거다 이런 약할 생각이 것이다. 듭니다. 부승찬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이게 공정한 경선이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거죠. 공직선거법상에는 결선 투표만 인정하고 있지 어느 한 후보를 결선에 올려놓고 나머지 이제 일종의 뭐 죄송합니다만은 피라미드를 이제 붙여갖고 예. 가한과 맞서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법상의 문제가 있겠네요. 있고 오세훈 시장이 이걸 걸면 이거 못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철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한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선 식의 경선은 안 된다. 허용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불공정한 경선이잖아요. 그렇죠. 예선 자체가 부전승이 되는 예,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얘기를 그냥 이정현 위원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지 그게 무슨 정식으로 채택이 돼서 그렇게 간다는 것도 확정된 게 없으니까 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 말씀 본 방송에서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개항을 얘기 잠깐만 유튜브로 네. 클로징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유튜브로 지금 온에어가 됐습니다. 네. 유튜브로. 빨리 되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방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역시 고객들이 가장 편안한 게 제일 낫다. 그래서 그 방 그대로 미니 데쿠쇼 저희가 개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못 해놔서 뒤로 이러면 더 사실 유튜브에서는 좀 더 편하죠 사실. 그렇죠. 편하죠. 아무래도. 제가 또 요즘 잘못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광고 시간에 우리 패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적어놨다가 일러 바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너무 좋은 정보여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선을 넘지 않아요. 제가 곱게 자라가지고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데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패널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평택을 하시냐면 민주당 후보군. 예. 뭘 제가 어떻게 알아? 먼저 패널 A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동혁은 그냥 극우 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 패널 B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선거 이기는 거 관심 없어 보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C 평택을은 누가 나가요? D 뭐 여러 말은 있는데 잘 모르겠네라고 얘기가 있었고 모 인사가 꽤 유명한 인사가 나가는데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아라고 A가 다시 말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인사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 알겠네 뭐.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댓글 볼까요? 댓글에 아시나 이렇게 이때 평택을의 우진가정님이 더 답답하네요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신가정님 너무 죄송하고요. 좀 더 주셔야 되겠네. 네. 패널 A는 김씨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항을을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을은 누가 나가나요? 어제 만났죠? 네. 어제 중요한 두 분이 만나셨는데 예. 나오시는 표정 사진을 보니까 뭐 좋은 결론 같지는 않던데. 이게 예. 그래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예. 당의 지침에 따르겠다라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당에 헌신해 왔던 분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그 얘기도 했잖아요. 후배와 뭐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부담스럽다. 어제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가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당에서의 어떤 그 선거 전에 예. 뭐 이게 이 전략 조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어느 후보가 음.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수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개항을도 그렇고 전부 이겨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적정한 후보를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부승찬 의원님이 내가 당대표다. 전략 공천 권한이 나한테 있다. 네.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사심위에서 배치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배치를. 어떻게 해요? 누구를 어디로 하냐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그냥 막 왜 그러세요 아니, 저한테? 키 182cm는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고 예. 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판단을 하겠죠. 후배도 승리할 수 있고 윈윈 전략을 선택하는 게 알겠습니다. 당 대표도 해보셨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요즘 예, 이해됐어요. 요즘 저 송 전 대표님이시죠. 송영길 네. 전 대표님 출판기념회 행보를 보니까 그냥 재보궐선거가 목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전국을 돌면서 하고 계셔가지고 아예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밖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네. 제가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 건 좀 이색적이다 했더니 원래 대구에 관심이 많았고 예전에 아마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별로 나뉘어지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영남 지역에 많이 신경 쓰셨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리고 부산의 명예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8월 전당대회를 노린 포석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 행보 자체가 그러하고 원래 뭐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예. 그래서 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정청래 대표의 어떤 판단이나 선택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당대표 나올 수 있으니 견제 들어갈 수 있다. 견제일지 협력일지 뭐 알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이게 의리하고 실리하고의 그 갈등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리라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 물려주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끝나자마자 패배하자마자 글로 갔잖아요. 그리고 예. 본인은 이제 죽을 거 뻔히 아는 서울시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개항을 해서 당선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의리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아니 본인이 그래서 온갖 옥고를 치르고 다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야 이제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비서한테 물려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리로 따져 보면 사실은 그 김남준 대변인은 그 연수로 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아무래도 개항보다는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래도 큰 인물인데 그 연수에 가서 당선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두석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 그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대표 선거나 이런 데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더 큰 보상이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후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드는데 의리보다는 실리를 더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파란 후배에게 내가 뺏겼다라는 느낌이 들까봐 그런 걸 좀 저할 수도 있는 자존심도 자존심 할 수도 상하고 있는 그런 그게 분위기인 것 직설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갈등이 있겠죠. 출판 기념회를 좀 다녀보니까 예. 거기 이제 지지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사실은 아래서는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네, 부글부글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쵸. 팩트고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지도자급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여론조사 정확히는 뭐 수치는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이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예. 차기 당 대표 지지도도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뭐 오차 범위대로 나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래요. 다선 의원들이 보면 다선 의원들이 이제 희생 정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선당 후사의 정신도 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대통령 이게 비서였고 참모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결정한다. 이게 권력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차기에 어떻게 내 스탠스를 이어가느냐. 예. 거기서 1차적인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시험대에 오른 거고. 그래서 무리하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후배와 경쟁하는 모습도 좋지 않다. 이런 예. 말씀을 하는 것도요. 이제 큰 인물이고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을까.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을까. 예, 그냥 이렇게 물론 지지자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 당을 먼저 생각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부승찬 의원님이 쭉 얘기하셔 준 거에 대해서 우진가족님이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부승찬 의원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연수배에 가셔라라는 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자꾸 이제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니 책임은 제 오늘 책임입니다. 이상하네. 제가. 이게 타겟이 저한테로 오는 것 같아서 자꾸 배현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 의미도 통계적 필요하다. 통계적 의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24년 총선 때 인천 계양을에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 원희룡 후보였는데 약 54대 45 정도로 민주당, 물론 이제 후보들의 것도 있겠죠, 이겼고 인천 연수갑에서는 당시 박찬대 의원이었죠. 52대 48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는 어쨌든 이 득표만 놓고 보면 계양을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도 잠깐 덤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하고 그 민주당 내 가장 최강 스피커 김어준 씨와 신경전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준동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이제 김어준 씨가 방송 중에 얘기를 하자 국무총실에서 김민석 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안 계시는 동안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다. 이걸 올렸는데 총리실도 보도자료를 냈어요. 대책회의가 없어서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적절 맞지 않다라는 쪽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김어준 씨의 황금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는 신호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지금 내부의 그 갈등의 그 근원이 자꾸 근원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KTV가 정청래 그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악수하는 사진을 패싱했다라는 식의 연기를 피워서 그게 결국은 최민희 의원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제명되는 그런 사태로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좀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런 예. 얘기 이런 여론이 형성됐고 이번엔 또 멀쩡하게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또 저격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옛날처럼 나를 상황 대접을 안 해? 그리고 나한테 와서 뭐 성운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내 방송에 한번 출연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더니 점점점 내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것 같네. 라는 것들에 대한 뭐 어떤 몸부림 그리고 저항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다고 봐요. 근데 이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그냥 유튜버예요. 예. 그 이전에 그 유튜버들에 대해서 비서실장도 거기 가서 출연하고 총리도 출연해서 온갖 얘기 다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뭐 그러면 지지자들만 세금 냅니까? 반대자들도 세금 내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자기들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워딩은 김어준 씨의 방송 워딩은 정확하게 어제 방송했는데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가 없다.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거다.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이거 이제 사실 대통령은 총리에게 맡기고 갔는데 국무회의도 안 한다. 불안하다. 물론 당연히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하고 당연히 더 해야 되죠. 지지자수인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고 물론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건 이제 총리실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무회의, 비상관계장관 회의 뭐 약간 느낌은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예요. 성진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네. 총리실에서 그렇게 했겠죠. 예. 저는 뭐 김어준 씨 이야기는 김민석 총리가 제 역할 안 했다 이런 거보다는 대통령의 빈자리가 좀 크다. 워낙 대통령이 지금 행정을 꼼꼼하게 워낙 잘하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예. 하필이면 이제 해외 순방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코스피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소위 뉴 이재명, 올드 이재명 하면서 예. 조기에 발생하고 있는 내부의 일종의 권력 갈등과 같은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그런 것들을 민주당 내부 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예. 리더들이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저는 조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약간 독고다이 성질이라 그런가 갈등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일단 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요. 뭐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일을 해봤고 국무회의가 과연 대통령이 이제 순방 기간이 장기간이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예. 의미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계속한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각 부처별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뭐 국방부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전 오후 중동 예.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국방에 계시니까. 예, 예, 제 여당 간사니까 예. 보고를 받을 정도면 이제 그 매뉴얼대로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긴박감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리고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뭐 올려라 뭐 언제 회의를 했냐 회의 결과 올려라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매뉴얼대로 SOP대로 다 진행이 돼요. 그거를 그냥 국무회의 언론에 보도 나오는 거 뭐 뉴스가 없다 이런 네, 게 있었죠. 요것만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걸로만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활동을 비판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않다. 보고요. 내부적으로는 정말 치열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장짜리 보고서가 저희 방에 왔으니까요. 예. 네.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를 했으면 김어준 씨 이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너 대통령 놀이하냐? 대통령 나간 지 며칠 된다고 곧 돌아올 텐데 앉아서 예. 뭐 네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체 그림 속에서 봐야 되는데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측면만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그 반대로 만약에 국무회의를 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으니까. 저 대통령의 저 국무회의 생중계 국민들께서 이제 상당히 익숙해지셔서 그게 안 보이면 뭔가 좀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 예. 수 있는 긍정적 후유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여기서 다 들었고요. 예. 혹시 오늘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예, 저는 배현진을 옹호한 적도 없고요. 예. 한동훈을 전 대표를 옹호한 적도 없고요. 예. 이 점은 분명히 밝히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부승찬 의원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배현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한 적 없다. 그러니까 나보고 무슨 뭐 이상한 과일을 들먹이면서 문자 보내지 마라 이런 건데 예, 일단 말씀 전해드리고. 아니 근데 네, 이상하게 근데 우리가 정치가 좀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예. 못했는 건 못했다고 하고. 예를 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 온 사람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그래요. 예를 다른 거 들면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유가 관련해서 아니 이거 전쟁 나자마자 잘했죠, 도대체 잘했죠. 왜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냐. 사실 내릴 때는 아주 천천히 내리잖아요. 근데 올릴 때는 그냥 어저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그 다음날 올리는 식으로. 오전에 주유를 했는데 오후에 가보니까 200원이 올랐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뛰어난 거를 장동혁 대표도 인정했잖아요. 우중문 실을 실어가지고. 그런가요? 아니 어쨌든 그런 것처럼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대통령 그렇게 계속 비판해 오던 사람도 그건 잘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부위원님도 아니 옹호한 게 아니라 그렇죠. 상한가를 준 거죠. 예, 그래요. 예, 뭐, 그런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야죠. 정확히는 배현진 의원을 옹호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처리를 잘못한 네. 당 지도부의 헌법 바깥의 판단을 지적하고 그렇죠. 사법부가 여기 대해서 결정을 내는 게 잘했다. 네. 잘했죠 제가. 네. 너무 좋아하시네. 아, 정리 잘하셨네. 제가 원래 정리가게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리도 한 번만 해주시고 끝내시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부승찬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좀 더 있는 부산에서 많은 에너지를 모으는 게 여러 가지 앞으로 보수의 세력 다툼, 주도권 다툼에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구포시장 방문은 잘하는 거다라는 순전히 전략 분석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 정리해 주세요. 저기 저희 저 지역에서 혁신 경쟁은 혁신 경쟁. 지방선거 경쟁이다. 네, 지역에서 혁신 경쟁은 지방선거 경쟁이다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부승찬 의원님이 이제 본인의 발언에서 혹시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부승찬 의원에게 슈퍼챗을 쏘시면
그냥 박제되는 겁니다. 한동훈 지지해서 고마워요라고. 아니 왜 또 막판에 또 잘 정리하다가 그렇게 가요. 아니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살면 되죠. 뭐. 저도 한동훈 전 대표 비판하고 또 비판하죠. 계엄 때 그때 그건 전 잘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잡은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공동정부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한 네, 거고. 그렇죠. 그거 할 말 진짜 많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 주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알겠습니다. 주장인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중에 한 10시 30분으로 해가지고 쭉 길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그리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